안녕하세요. 최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는데요. 앞에 거는 그냥 서론격이고요. 세 가지인데, 선거를 제가 지금 책을 1월 말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책 제목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말에는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작성하기는 12월 초경에 이제 작성했던 책이었고, 출판사로 넘겼는데,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한 책이었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공천 갈등 등등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참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패배할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이번 총선과 실은 총선과 대선은 좀 다른데요. 구도도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좀 정치학을 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동안 좀 간과되었던 건데, 그 얘기도 좀 드리고, 대선과 총선은 왜 구조적으로 아예 다른 건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한국 정치의 최근에 가장 이렇게 주목해야 될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세대 교체 트렌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의 31%가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1%예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젊은 세대 비중이. 그래서 세대 교체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그래서 약간 세대 교체 일반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총선의 예상되는 결과와 총선 이후에는 좀 한국 정치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제 나름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금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 부소장을 했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지금도 이제 저는 그 민주당 당원 상태고요. 당원 신분이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마지막 정책보좌관에서 이제 제가 들어간 지 오래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서울시 정책을 총괄하는 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보좌관, 예전에는 이제 논술학원에서 강사 같은 것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노동운동하려고 공장 같은 데도 다닌 적이 있고, 진보정당 활동도 하고 등등 그랬습니다. 약간 정책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드는 거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님한테 이제 임명장을 받던 사진이고요. 재작년에 냈던 책인데, 이 책 제목은 좋은 불평등인데요. 이 책은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취지로, 저는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뭔가 불평등을 줄여보려는 좋은 취지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걸 했었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는 과거로 치면 민족 경제론의 변형이라는 생각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박현채 선생님 등등이. 그래서 이 소득주 성장론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토론하는 거는 어떤 이제 좋은 어떤 논점, 또는 한국 진보나 민주당 쪽이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되게 좋은 논점이라 해서 5년 동안 작업해서 썼던 책인데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제에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그 내용을 다 하진 않을 텐데, 오늘 그냥 목차만 거칠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불평등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 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3부가 가장 재밌는 소제목인데요. 한국 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이었다라는 내용이고,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적폐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될 건지, 기존의 한국 사회 경제학에서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진보 쪽 계열이든 보수 쪽 계열이든, 불평등 논의는 이제 진보 쪽 교수님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보수 쪽 견해도 따라왔는데, 재벌 때문이거나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거나 비정규직 때문이다라는 게 기존의 어떤 주류적 견해였고, 역대 정부가 잘못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라 불평등은 한국 경제가 특히 수출 중심 경제고,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한 40 내지 45%가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구조, 어떤 외부 환경,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중국 정책의 변화라든가 신창타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출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불평등도 오르락 내리락했다. 예를 들어서
불평등은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인데 나머지가 다 그대로여도 상층이 오르면 불평등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상층은 누구냐면 수출 제조업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수출이 대박을 치면 불평등이 증가해요. 수출이 뭔가 이러저런 이유로 작살이 나면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해서 중국 수출 대박을 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 환경이 무역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명박 정부랑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중반에는 중국이 신창타이 정책이라고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출 전면 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이 반 가까이 확 줄어들고 일자리와 소득도 같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논증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 30년 동안 그 패턴을 다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진보 쪽 학자 중에 좀 가슴이 많이 뜨거우신 분들은 저를 매우 미워하세요. 너는 왜 이상한 걸 하냐 해서 아예 이제 아무튼 뭐 저를 매우 싫어하거나 이제 그런 분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제 책의 가상의 독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유능한 당이 되길 바라면서, 실은 책 전체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기 이전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쓰였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뭐 진보든 보수 간에 경제학자들이 뭔가 그동안 오판을 한 측면이 있었다. 요 문제 한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좀 비판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되게 괜찮은 책이다, 못 봤던 관점의 책이다 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책 판매에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이거에 한 배 반 정도 분량 있는데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책을 한 5, 60권 정도 추천해줬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판하면서 추천해준 유일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더 희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3프로TV라는 곳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이거 칼럼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낸 책은 이제 이 책인데요.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하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보고 있대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보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안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제가 보기 약간 지는 정치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책에서 말한 거랑 완전히 다 반대를 하고 계세요, 진짜로.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반대를 할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딱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세대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 간의 교체다. 오늘 이 부분만 살짝 하려고 그러는데요. 역대 선거 결과로 보는 87년 이후 정치구도, 민주당 정부는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한국 정치 진보 우위 시대는 끝났다.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7 전략,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거를 뭐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본 사람들은, 제가 TV조선 강펀치에도 나갔고 뭐 펜앤마이크라에도 나가고, 본 사람들은 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TV조선 강펀치 기자 두 분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분도 이거 엄청 재밌게 봤다 하면서, 그러니까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관계없이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라든가 이런 기자 쪽들은 어차피 사회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반응이 다 좋은 편입니다.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 만들기. 저는 그냥 속된 말로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요. 옛날에 이제 노동운동 하려고 공장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정책과 경제 쪽에서 이제 하는데, 실은 약간 전략, 전술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의도에서 정책과 전략을 같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데요. 정치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다 가정을 하면 보수 쪽 분들이든 진보 쪽 분들이든 하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고, 권력의 중립적 표현은 제 생각에 권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잡았을 때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력에 관한 거를 정치공학, 솔루션에 관한 걸 정책공학이 표현할 수 있고, 욕망으로 표현하면 권력에 관한 거는 그냥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만난
저는 이제 진보정당 쪽에도 있었고 지금 민주당 쪽에도 있었는데 한 20년 이상 여의도 쪽에 있는 셈인데요. 그냥 제가 접한 한 90 내지 뭐 95%는 실제로는 한 자리 하는 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세상은 다 갖다 붙이는 얘기들이고 상대방이 뭐 악마 같은 것도 다 갖다 붙이는 얘기고 상대방이 악마 같으니까 나한테 한 자리 줘라. 이게 전부인 거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90 내지 95%는 제 생각에 그냥 한 자리 하는 거. 이게 다인 것 같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좋은 세상에 대한 열정을 보수 쪽 분들이든 진보 쪽 분들이든 극소수파. 그래서 이제 왕따도 많이 당하고 이제 뭐 비주류 서름도 많이 당하면서 이제 또 뭐 컷 날라가기도 하고 뭐 등등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책공학을 잘하려면 정무적 판단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정치는 결국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 보수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최근에 막 그 등등이 안 좋은 거 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런 게 보수 쪽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가짜 뉴스다, 이거 음모다 했던 분이 황교안 민경욱 씨예요. 총선 결과는 다 음모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않을 때, 뭔가 좀 약간 무너졌을 때 반응인데 약간 더 우려스럽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근데 솔루션, 정책 분야는 실은 사회과학의 문제를 반드시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경제 정책을 다루면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그래서 사회과학, 정책적 판단 능력, 뭐 미디어 이런 거 등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접하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일간지,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접하시고 유튜브도 비슷합니다. 다 그날의 이슈고 한 5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다 휘발되는 뭐 그냥 몰라도 관계없는 뉴스인데요. 단기와 장기가 있으면 단기, 행위자와 구조가 있으면 행위자, 정치공학과 정책공학이 있으면 정치공학 중심의 뉴스를 접하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빠지게 되냐면 정치를 좀 이렇게 길게 보는 어떤 관점을 놓치게 돼요. 쇼텀, 미들텀, 롱텀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중에 쇼텀 중심의 접근인데 저는 이제 약간 뭐 경제학도 했었고 사회과학도 했고 등등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과 어떤 쇼텀의 관점을 좀 같이 결합하는 정도로 그 책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도. 판세 분석을 먼저 그냥 말씀해드리면요. 민주당이 이거는 이 지금 공천파동 등등이 있기 훨씬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쓴 책이에요. 물론 작업은 작년 내내 듣고 마지막에 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원래는 저는 기본 시나리오로 20석 내외로 질 거로 봤고 기본 시나리오로 근데 이제 지금은 한 45석 내외 정도로 질 것 같은지는 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약간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한국갤럽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갤럽은 2016년 1월부터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이념 성향 조사라는 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념 성향 조사는 뭐냐면 진보, 보수, 중도, 모름, 무응답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은 그 전에는 매주 발표하진 않았어요. 한국갤럽을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2016년 1월이면 지금으로부터 8년치거든요. 8년치 매주면 뭐 1년에 대충 1년에 한 52주인가 그런데 그 58에 40 한 400주 정도 되는 거를 제 후배가 완전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걸 매주를 다 입력을 8년치를 입력을 한 거죠. 엑셀로 그래서 이게 표는 간단하지만 엄청난 노가다가 담겨 있는 건데요. 이념 성향은 여기서 나온 거는요. 진보 빼기 보수여서 밑에가 높아지면 보수가 많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가 높아지면 진보가 많은 걸로 생각하면 되고 Y축은 뭐냐면 여론조사 샘플은 보통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인데 여기를 치면 50명. 다시 말해서 퍼센테이지로 치면 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숫자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 때는 이게 이제 총선 국면이 당시에 2016년에 4월에 총선이 있었고 3월에 이제 김무성 씨 옥새 파동이 있었는데 이게 1분기가 해당하는 거죠. 1분기 때 한 8%포인트 정도 보수가 더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보수가 중도를 제거하고 진보와 보수만 보면 보수 우위였던 거죠. 그리고 총선 때 패배한 이후에 좀 줄어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보수가 더 많아요. 심지어 2당이 됐는데도. 그런데 4쿼터부터 바뀌어요. 이건 쿼터가 아닌데 분기별로 냈는데 4쿼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태블릿 PC가 10월 24일 날 공개되었었고 12월 9일 날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요. 12월 9일 날.
그래서 태블릿 PC의 공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분기점으로 진보가 살짝 올라가는 걸 바뀌어요. 요만큼이니까 한 1% 정도 되겠네. 1%. 그러다가 다음 연도 대선이 있어가지고 빵 하고 뛰어가지고 3월 9일날 헌재에서 가결이 되고 여기 보면 한 10% 정도 진보가 앞서다가 뭐 최저임금 논란, 소주성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치면서 10%가 5%가 되고 5%가 다시 0%가 되는데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던 4.7 재보선을 분기점으로 다시 뒤집어져요. 그래서 보수 우위가 이어지고 우리가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10월 11일 날이었거든요. 2023년 3쿼터에도 여전히 보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사 같은 걸로 그 이제 어느 정도 정치 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늘도 오셨을 텐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정당 지지율이 하나가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있고 이념 성향 조사가 있는데 이념 성향 조사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한 저의 생각은 국민들이 학문적으로 진보 보수 중도가 뭔지 학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그냥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거고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념 성향이 정당 지지율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 정당 지지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정당이라는 건 좀 하다 보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어도 좀 부끄럽거나 좀 약간 뭐 이렇게 쑥스러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이 못할 때가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너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쪽팔리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이념 성향은 뭐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념 성향이라는 거. 그래서 이념 성향은 뭘 말하는 거냐? 속마음 정당 지지율. 그래서 일종의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도 다 표현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는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약 보수가 75 내지 80% 집권했었고 그냥 그동안 집권 비율만 생각하면 진보가 뭐 작년 정부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게 총 16년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작년 정부 해서 총 16년이고 16년 빼고는 다 보수가 집권한 거예요. 뭐 그 해방 정부 잠깐 빼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는 보수 우위인 게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보수가 오랫동안 집권했으니까. 그래서 보수가 우위다가 뒤집어졌지만 지금은 5 내지 8% 정도 보수가 우위예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한 지난 2년간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중도 성향은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도 성향도 약간 중립지대로 돌아섰어요. 민주당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이게 좀 너무 거시기 하네 해서 이제 지금 중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약간 중립적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논란을 거치면서 우와 뭔가 이 사람이 좀 추진력 있게 뭘 하는 것도 있네? 그동안 좀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 10% 정도 더 높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약간 오히려 거꾸로 심판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